병원의 응급실, 한 간호사의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혁신이 세상을 바꾸는 순간을 목격하세요. 복도에 울려 퍼지는 경보음, 환자의 생명이 달린 5분의 골든타임. 그 속에서 이지혜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기존 의료 시스템에 도전하고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며 마침내 글로벌 의료 혁신을 이뤄낸 한 여성의 놀라운 여정. 오늘 밤 당신의 가슴을 뜨겁게 할 야간의 혁신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청량한 비타민이에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붉은 조명이 밤거리를 비춥니다. 35세 이지혜는 오늘도 어김없이 야간 근무 복장을 갖추고 응급실로 들어섰죠.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시간, 그 어둠 속에서 이지혜는 빛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응급실은 언제나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지혜는 차트를 확인하며 숨 돌릴 틈 없이 환자들을 살폈습니다. 김 선생님, 3번 베드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요.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지혜는 동료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달하며 움직였죠.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판단은 빨랐습니다. 밤새 응급실은 쉴 새 없이 돌아갔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시 한숨 돌릴 수 있었죠. 지혜 씨,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야간 근무 힘들지 않아? 수간호사의 물음에 이지혜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야간이 조용해서 제 연구할 시간도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이지혜에게 밤은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병원 일과가 끝나면 그녀는 작은 노트북을 펼쳐들고 의료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곤 했죠. 독학으로 배운 코딩 실력으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며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아침, 이지혜는 항상 작은 슈퍼마켓에 들러 어머니와 동생을 위한 식재료를 사갔어요. 홀어머니와 대학생 동생을 부양하는 책임감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이미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죠. 지혜야, 또 밤새웠구나. 너무 무리하면 안 돼.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밤이 좋답니다. 밤에는 모두가 잠든 사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이지혜는 피곤한 기색도 내비치지 않고 환하게 웃었어요. 식사 후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작은 책상에 앉아 또다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응급환자 분류 시스템에 관한 자료들이 가득했죠. 언젠가는 이 시스템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이지혜는 중얼거리며 또 다른 밤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구도 모르는 혁신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의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지혜는 급히 달려가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날 밤은 유독 환자가 많았죠. 교통사고 환자와 급성 복통 환자, 그리고 심장 발작으로 추정되는 노인이 거의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3번 베드로 급히 이동해 주세요. 심전도 검사 준비하세요. 간호사와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이지혜는 지금의 환자 분류가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어요. 심장 발작 증상을 보이는 노인은 처음에는 불안정해 보이지 않아 조금 뒤로 밀려난 상태였죠. 그러나 이지혜의 경험으로는 이런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5번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이지혜의 외침이 무색하게 모든 의료진은 현재 최우선으로 분류된 환자들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10분, 20분. 시간이 흐르는 동안 노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마침내 의료진이 노인에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심폐소생술 시작합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모든 의료진이 노력했지만 결국 그 노인은 소생하지 못했어요. 이지혜는 차트를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초기에 제대로 분류되었다면 골든타임 안에 처치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때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선임 의사의 말에 이지혜는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격렬한 부정이 일었어요. 아니,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야. 인간의 직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무를 마친 후 이지혜는 평소와 달리 병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지난 몇 개월간의 응급실 환자 분류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오류의 패턴이 보였어요.
특히 다양한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고령 환자의 경우 분류 오류가 빈번했죠. 이런 데이터라면 인공지능이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야. 밤이 깊어갈수록 이지혜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논문과 연구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응급환자 분류 시스템, 이미 해외에서는 시도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였습니다. 내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노인의 마지막 모습이 이지혜의 망막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시스템을 바꿔야 했죠. 그것이 의료인으로서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응급실의 환자 분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다음 날 이지혜는 병원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동료들은 그저 불가피한 사고로 치부했고 시스템 변화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지혜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죠. 인공지능 기반 환자 분류 시스템이라고요? 이지혜 간호사님, 너무 이상적인 생각 아닌가요? 의국 회의실에서 이지혜의 제안은 싸늘한 반응에 부딪혔습니다. 응급의학과 과장은 회의적인 시선으로 이지혜를 바라봤어요. 다른 의료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현재 시스템도 충분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의료진의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이지혜는 침착하게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오분류 사례를 분석해봤습니다. 특히 복합 증상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 초기 분류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30%에 달해요. 그러나 그녀의 말은 무거운 침묵만 남겼죠. 회의가 끝난 후 수간호사가 이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야, 너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병원 시스템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게다가 내가 제안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개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저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기회를 주고 싶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지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결심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지혜는 밤새 인공지능과 의료 데이터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죠. 한국어 자료가 부족하자 영어 논문까지 번역기를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해낼 거예요. 이지혜는 매일 밤 근무를 마친 후 개인 시간을 연구에 쏟았습니다. 병원 데이터를 익명화하여 분석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공부했어요.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얼굴은 점점 헬쑥해지고 체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지혜야, 요새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건강부터 챙겨야지. 어머니의 걱정에도 이지혜는 멈출 수 없었어요. 누군가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녀는 틈틈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노트북에 저장했습니다. 아직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보였어요. 이지혜 선생, 무슨 연구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요새 근무 중에도 자꾸 딴 생각하는 것 같던데. 동료 간호사의 말에 이지혜는 작게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환자 분류 시스템을 개선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놓치는 위험 신호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그런 건 윗분들이 알아서 하겠죠. 우리는 주어진 일이나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반응이 반복될수록 이지혜는 더욱 외로워졌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개발 중인 알고리즘을 시험해 보기로 했죠. 지난 1년간의 응급실 데이터를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거야. 화면에 나타난 결과는 놀라웠어요. 그녀의 알고리즘은 기존에 오분류되었던 사례의 60%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분명한 가능성이 보였죠. 이지혜는 이 결과를 정리해 짧은 논문 형태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부 의학 저널에 투고했어요. 돌아온 것은 거절 통보였습니다. 현실적 적용 가능성 부족이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이지혜는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3주 연속 야간 근무를 마친 이지혜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또다시 거절된 연구 제안서가 띄워져 있었죠. 병원 연구위원회는 현실적인 자원 배분의 어려움을 이유로
그녀의 제안을 세 번째로 기각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나 봐요. 이지혜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환자 데이터를 구하는 것도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도 모든 과정이 험난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했죠. 그때 누군가 그녀의 테이블에 다가왔습니다. 이지혜 간호사님 맞죠? 제가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고개를 들어보니 김현수 교수였습니다. 응급의학과의 저명한 교수로 이지혜는 그를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지만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어요. 네, 저는 이지혜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김현수는 자리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우연히 간호사님의 논문을 읽게 되었어요. 응급환자 분류를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었죠.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이지혜의 눈이 커졌어요. 자신의 논문이 거절된 줄 알았는데 누군가 읽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제 논문을 어떻게 보셨나요? 병원 내부 저널에서 거절되었는데요. 아, 그건 제가 연구위원회 심사위원 중 한 명이거든요. 다른 위원들이 거절했지만 저는 이 아이디어가 매우 혁신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고 싶었어요. 이지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는 걸까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의료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응급의학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연구해왔죠. 간호사님의 접근 방식이 매우 실용적이고 현장 중심적이라 감명받았습니다. 김현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어요. 의료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응급환자 분류에 특화된 연구는 없었죠. 제 연구팀에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간호사님의 현장 경험과 저희의 연구 자원이 결합된다면 훌륭한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요. 이지혜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혼자 고군분투하던 그녀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오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만 저는 야간 근무를 하고 있고 가족도 부양해야 해서. 김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어요. 우리 연구팀에 합류하시면 연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근무 시간도 조정 가능합니다. 병원 측과 이미 협의했죠. 이렇게 이지혜는 새로운 세계로 한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김현수 교수의 연구팀에서 그녀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어요. 대학병원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최신 컴퓨팅 자원,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가능해졌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의 편향성입니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증상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김현수의 지도 아래 이지혜는 자신의 알고리즘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습니다.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하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응급실 근무를 계속했어요. 현장의 경험이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지혜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도 중요합니다. 김현수의 걱정에도 이지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성취가 아니라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으니까요. 그렇게 3개월이 흘렀고 이지혜와 연구팀은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실제 데이터로 테스트해볼 단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지혜 씨? 이지혜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현수 교수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어요. 그들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지난 1년간의 응급실 데이터를 분석해 기존 시스템보다 약 25% 높은 정확도로 환자를 분류했습니다. 특히 복합적인 증상을 가진 고령 환자의 경우 그 정확도는 더욱 높았죠. 와,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해냈네요. 이지혜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밤낮으로 쏟아부은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어요. 김현수는 이지혜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죠. 이제 우리는 더 큰 도전을 해볼 차례입니다. 실제 임상 환경에서 우리의 시스템을 테스트해 볼 거예요. 이지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테스트한다는 것은 훨씬 더 큰 책임감을 의미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죠. 병원윤리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2주 내로 승인이 날 것 같아요. 윤리위원회의 승인은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이지혜와 김현수의 팀은 1개월간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기존 분류 시스템과 새로운 인공지능 시스템을 병행해 그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시스템이 실제로 활용됩니다. 모두 긴장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고해주세요. 첫날, 이지혜는 응급실에서 평소보다 더 긴장된 상태로 근무했습니다. 그녀의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초기에는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지만 곧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죠. 이지혜 씨, 당신의 시스템이 이 환자를 위험군으로 분류했어요. 하지만 증상상으로는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는데요.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지혜는 환자의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이 환자는 고령의 당뇨병 이력이 있으며 현재 보이는 경미한 흉통과 불규칙한 맥박이 심각한 심장 문제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이런 복합적인 요소를 분석한 거예요. 의심스러워하던 전공의는 추가 검사를 지시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환자는 무증상성 심근경색이 진행 중이었어요. 조기 발견 덕분에 적절한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죠. 이지혜 씨, 당신의 시스템이 오늘 한 생명을 구했어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지혜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2주 동안 시스템은 6건의 중요한 사례에서 의료진의 초기 판단보다 더 정확한 위험 평가를 제공했어요. 특히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서 그 가치가 더욱 빛났습니다. 이지혜 간호사님의 시스템이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환자 중에도 덕분에 조기 치료가 가능했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응급의학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병원의 고위 관리자들 중에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과 법적 책임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있었죠. 인공지능이 오진을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또한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상당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데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의사 중에서도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의사들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했어요. 우리는 수십 년간 우리의 경험과 직관으로 환자를 분류해왔습니다. 기계가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이런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지혜와 김현수는 그 결과를 정리해 병원 이사회에 보고했어요. 우리의 시스템은 응급환자 분류의 정확도를 평균 28% 향상시켰으며 특히 고위험 환자의 조기 식별에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곧 환자의 생존율 향상과 직결됩니다. 이사회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데이터와 장기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루었어요. 이지혜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고 이제 더 큰 도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했죠.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교수님. 이 시스템은 정말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김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지혜 씨.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겁니다. 다만 더 큰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지혜는 병원 이사회 회의실 밖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정식으로 병원에 도입될지 결정되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최종 결정은 여전히 불확실했죠. 이지혜 씨, 들어오세요. 김현수 교수의 목소리에 이지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사회 임원들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어요. 병원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지혜 씨, 우리는 귀하와 김 교수님의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결과 현 시점에서는 이 시스템의 전면 도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지혜의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 법적 책임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오진을 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둘째,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합니다. 셋째,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이 시스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지혜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연구 자체는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1년 후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지혜는 병원 옥상에서 홀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1년이라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더 나은, 더 빠른 치료를 받지 못할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이지혜 씨 여기 있었군요. 김현수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지혜 옆에 조용히 앉았죠. 교수님, 저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우리의 시스템이 효과적이라는 데이터를 모두 제시했는데. 김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기득권의 저항,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죠. 그날 이후 이지혜의 연구는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이사회의 결정 이후 연구 자금이 대폭 삭감되었고 병원 내 협조도 어려워졌어요. 김현수조차 다른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했기에 이지혜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지혜야, 요새 너무 지쳐 보여. 그 연구 때문에 그런 거니? 어머니의 걱정 어린 말에도 이지혜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어요. 밤중에 혼자 연구를 계속했지만 점점 동력을 잃어갔죠. 2주 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병원 관리자로부터 이지혜는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어요. 이지혜 씨, 귀하가 병원 데이터를 사용한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프로토콜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모든 데이터를 철저히 익명화했고 연구 윤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했어요. 조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이지혜의 연구는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그녀의 연구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요. 연구 자료 일부가 삭제되었고 시스템 접근 권한도 제한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이지혜는 김현수의 연구실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았어요. 나도 미안해, 이지혜 씨.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어. 침묵이 흐르던 중 김현수의 컴퓨터에서 응급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응급실에서 대형 교통사고로 다수의 환자가 내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가봐야겠어요. 이지혜와 김현수는 서둘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혼돈의 현장을 목격했어요. 10여 명의 환자가 동시에 들어왔고 의료진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자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지혜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전공의가 환자 분류를 담당하고 있었고 일부 위중한 환자들이 뒤로 밀려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뛰어들어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씨, 지금이야말로 내 시스템이 필요한 순간이야. 김현수의 말에 이지혜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간이 버전의 시스템을 가동했어요. 비록 완전한 형태는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작동했습니다. 이지혜 씨, 그날의 대형 사고에서 당신의 시스템이 보여준 성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현수 교수의 진지한 눈빛이 이지혜를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고 응급실의 혼돈 속에서 이지혜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다중 외상 환자들 중 숨겨진 내부 출혈을 가진 환자를 정확히 식별해 골든타임 내 수술로 생명을 구한 사례는 의료진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병원 이사회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상 상황에서 승인되지 않은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고까지 받았죠. 이지혜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현실과 타협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교수님, 저 결심했습니다. 병원을 떠나 독자적으로 이 시스템을 발전시키려고 해요. 김현수는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병원의 체계 안에서는 한계가 있어 보이니까요. 이튿날 이지혜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3년간의 야간 근무, 수많은 환자와의 만남, 그리고 꿈을 키워온 공간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정말 그만두는 거야? 병원이 안정적인데.
어머니의 걱정에 이지혜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김 교수님이 스타트업 자금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고 이미 몇몇 투자자들의 관심도 받고 있어요. 이지혜는 김현수 교수의 도움으로 작은 스타트업을 설립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메디에이지로 의료와 인공지능의 만남을 의미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소수의 개발자들과 함께 시작했지만 그녀의 열정은 팀원들에게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환자 분류 시스템을 넘어 응급 의료 현장의 의사결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지혜는 팀원들에게 비전을 공유했고 모두가 그 가능성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야로 개발에 매진했어요. 이지혜는 여전히 현장 경험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실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지혜 씨, 대학병원 이외의 의료기관들도 우리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지방의 중소병원들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이런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김현수의 소식에 이지혜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시스템은 빠르게 발전했고 점점 더 많은 의료기관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응급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방 병원들에서는 이지혜의 시스템이 마치 구세주처럼 여겨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메디에이지는 첫 번째 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방의 5개 병원에 시스템을 도입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이지혜와 팀원들은 환호했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스템이 실제로 많은 생명을 좌우하게 될 거예요.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 도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지혜는 직접 각 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을 교육하고 시스템을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녀는 각 지역의 특수한 의료 환경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했습니다. 도입 한 달 후 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작은 병원에서 이지혜의 시스템이 희귀한 심장 이상을 가진 청소년 환자를 정확히 식별해 긴급 이송을 결정했어요. 일반적인 프로토콜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증상이었지만 인공지능은 미세한 패턴을 인식했습니다. 그 덕분에 환자는 골든타임 내에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완전한 회복이 가능했죠. 이 사례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메디에이지와 이지혜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그녀의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어요. 이지혜 대표님 국제응급의학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요청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글로벌 의료기업에서도 협업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요. 성공의 물결이 밀려왔지만 이지혜는 자신의 원칙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스템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상업적 이익보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었어요.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지혜는 전 세계 의료 전문가들 앞에서 자신의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자신감을 찾았어요. 우리의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인공지능은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이지혜의 발표는 큰 호응을 얻었고 글로벌 의료기업 헬스테크 이노베이션에서 즉시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이지혜의 시스템을 전 세계 의료기관에 보급하고자 했어요. 이지혜 씨, 당신이 꿈꾸던 세상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스카이라인이 펼쳐진 서울의 고층 빌딩 사무실에서 이지혜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메디에이지의 인수계약서에 방금 서명을 마친 참이었죠. 글로벌 의료기업 헬스테크 이노베이션은 그녀의 스타트업을 무려 3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지혜의 혁신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제 전 세계 응급실에서 사용될 예정이었어요. 이지혜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당신의 비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예요. 헬스테크 이노베이션의 최고 경영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지혜는 그 손을 잡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녀가 야간 근무를 하며 홀로 개발하기 시작했던 시스템이 이제는 글로벌 표준이 될 운명이었죠. 저희 시스템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도구니까요.
인수 후에도 이지혜는 최고 기술 책임자로 남아 시스템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시스템은 곧 라이프가드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응급실에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첫 1년 동안의 데이터는 놀라웠습니다. 응급실 환자의 생존율이 평균 18% 향상되었고, 특히 복합적인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그 효과는 더욱 두드러졌죠. 이지혜 씨, 이제 당신은 세계적인 혁신가예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는 이미 억만장자가 되었고 의료 인공지능 분야의 선구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 있었죠. 제가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의료 혁신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메디에이지 재단을 설립해 저소득층과 의료 소외 지역의 첨단 의료 시스템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지혜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메디에이지 재단은 곧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의료 취약 지역에 라이프가드 시스템을 무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그곳의 의료진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했죠.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동일한 수준의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의료는 인간의 기본권이니까요. 이지혜의 어머니와 동생은 그녀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었고, 동생은 의대에 진학해 이지혜의 뒤를 잇고자 했어요. 하지만 이지혜에게 가장 보람찬 순간은 자신의 시스템이 실제로 생명을 구하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지혜는 재단 활동의 일환으로 방문한 인도네시아의 작은 병원에서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했어요. 그곳에서 라이프가드 시스템 덕분에 목숨을 건진 5살 소녀를 만났죠. 소녀의 부모는 이지혜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의 시스템이 우리 딸의 생명을 구했어요. 이곳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거라고 했어요. 이지혜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꿈꿔왔던 세상이었어요. 시간은 흘러 메디에이지 재단은 전 세계 500개 이상의 병원에 시스템을 지원했고, 라이프가드는 의료 인공지능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지혜는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료 인공지능을 가르치며 새로운 세대의 혁신가들을 양성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술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술이 의미를 가지는 건 사람을 위해 쓰일 때뿐이에요. 의료기술은 특히 그렇죠. 강의실에는 이지혜처럼 꿈을 품은 젊은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지혜의 장학금으로 공부하는 저소득층 학생들도 있었어요. 이지혜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평범한 간호사였어요. 하지만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지혜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에게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했고 그 수익금 역시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혁신은 거대한 연구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밤늦게 일하는 누군가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되기도 하죠. 이지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 밤 응급실에서 세상을 떠난 노인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끊임없는 동기부여가 되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원동력이 되었어요. 자신의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이지혜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져오는 변화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 변화는 한 사람의 작은 결심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 야간의 혁신가 이지혜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지혜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어두운 병원 복도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의 씨앗이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을 혁신한 놀라운 여정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이지혜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에서 마주한 문제가 다음 혁신의 시작점일 수 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도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꿈을 향한 용기 있는 첫걸음을 언제나 응원합니다.